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희입니다. 요즘 건강이 최우선되는 시기죠. 특히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초체력 튼튼한 건강한 의정 활동을 위해 여기 민생주치의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한국의 과학, 기술방송, 통신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다양한 정책 이슈들이 열띤 질의와 답변들 속에 다루어졌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마을 의사에서 국가의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입니다. 오늘 이용빈 의원이 질의한 정책 이슈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의 관문으로 악용되고 있는 랜덤 채팅 앱의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랜덤 채팅 앱 사업자가 방통위의 관리 대상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통위에 신고된 사업자를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다른 그런 불순한 사업자들을 제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예,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N번방 사건 이후 랜덤 채팅 앱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취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랜딩 채팅 앱과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여가부와 이 N번방 사건 관련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여가부에서 랜딩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자 지정을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N번방 사건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동의가 있습니다. 예. 네, 꼭 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N번방 사건에 재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통위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덤 채팅 앱 등 디지털 성폭력의 관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이용빈 의원. 사람으로 치료하는 마을 주치의에서 사회를 치유하는 국가 주치의로 나아가는 이용빈 의원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하늘이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소외받는 약자들을 치료하던 마을 주치의.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마을을 넘어 국가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오늘도 달리는 이용빈 의원의 24시를 만나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 의원회관. 의원회관 5층 527호는 이용빈 의원의 사무실입니다. 527. 광주 출신 이용빈 의원에겐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숫자일 텐데요. 자, 이곳 527호에서 이용빈 의원과 함께 일하는 보좌관들과 비서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이곳 527호 사람들에게 이용빈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의원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신 정치인이시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우선 되게 탁월하신 편이고, 그래서 그러신지 실천 능력 또한 매우 빠르시고 좀 탁월하신 편이셔서 일단은 청년들과 지내실 때도 격이 없으시고 그냥 아버지처럼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고민이나 이런 힘든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한테는 되게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른 이제 의원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저한테 좀 각별히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따뜻한 성품과 섬세한 공감 능력, 그리고 탁월한 실천력까지
그야말로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 이용빈 의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용빈 의원님이 이제 활동을 마치고 들어오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바쁘실 텐데 오늘 국회 24시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감사하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된 김에 선거구어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 해요. 네, 용빈아,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친근한 구어인데요. 이렇게 네네. 좀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난 20대 국회까지 정치가 국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예, 이제 정치가 좀 반가워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염원을 담았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의 반가운 변화는 결국은 정치가 국민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좀 주고 싶었어요. 네. 의원님 이번에 책 출간도 그렇고 좀 좋은 기원 받아서 네. 21대 국회에 좀 입성을 하셨잖아요. 네네.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도 바쁘고요. 아무래도 초선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잘 준비되지 못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치의 반가운 변화를 약속을 잘 못 지킬 것 같다는 또 조바심이 있어서 네.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의원님의 시간을 좀 빌려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유, 괜찮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직 담백 이용빈 의원의 짬짬 토크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이곳은 이용빈 의원님의 사무실입니다. 의원님 사무실이 참 밝고 좋은데요. 특히 이 뒷배경이 참 눈에 띕니다. 네, 멋지죠? 네. 네, 여기 보시는 분수대에 모인 시민들, 예, 실제 80년 5.18 때 네. 민주대성회를 하는 장면이고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참 네. 의미 있네요. 국가 공동체 주치의가 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많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네. 그 삶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네, 역시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잠시 숨 돌리는 틈을 좀 비집고 들어가서 짬짬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좀 뽑아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 뽑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알고 보면 사자 출신. 네, 제가 의원님께서 의사 출신이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또 다른 사자가 또 있다고요? 아, 예. 제가 글쎄요, 같은 사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육사를 1년 정도 다녔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의사고 또 하나는 사자가 뭘까요? 또 투쟁을 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예. 그래서 80년대에는 대개 대학생들이 다 함께 했던 것들이고요. 투사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의대를 가기 전에 육사를 좀 먼저 가신 건가요? 네네. 아, 그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도 군인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직업 장교 출신 군인이셨고 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글쎄 한 4살, 5살 때 기억이 그 군 병영 생활하는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제가 육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80년 5월이 저에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부여했던 의미도 있었습니다. 네. 80년 5월을 경험하면서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데 좀 눈을 뜨게 됐고 군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사회 변혁에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런 사춘기적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관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관학교에서 가서 막상 1년 정도 생활을 해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군대, 군인의 힘이 아니라 결국 시민들의 힘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사회 변혁을 할 수 있다 하는 깨달음을 가져서 제 발로 육군사관학교를 걸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의과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투사의 이미지도 있으세요. 네네. 이 투사는 좀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85년도에 전남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당시는 이제 굉장히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었잖아요. 당연히 저도 전남대학교 학생답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이 육사, 투사, 의사까지 사트 출신 국회의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가 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사가 이제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한다면은 사실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다 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를 고치는 의사. 그래서 예,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또 골라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골라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단돈 2만 원, 꽃바구니 2개, 양초 100개. 네. 이 나열된 키워드만 참 보면은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87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당시에는 학생 신분이어서 결혼식을 뭐 크게 할 수는 없었고 전남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양초 100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지 한 장을 사서 그게 축 결혼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잘 친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어두운 학생회관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할 때 느낌은 뭐 좀 비장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지 않아서 신부에게 좀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진을 돌아보면은 거기에 담긴 의미가 훨씬 더 커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때 하객들한테 또 음식 대접도 못해서 제가 언젠가는 그때 참석했던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초대해서 그때 못했던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연애를 하시고 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 후로도 아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의과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에 학자금도 그렇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네, 네.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셨는데 아내분께서 좀 의원님이 뭐 시위를 하거나 네. 투쟁을 할 때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동지로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거나 뭐 걱정은 좀 했겠죠. 늘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었어요.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또 전하고 싶네요. 정말 든든한 조력자이자 확실한 내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에는 어떤 게 또 써 있을까요? 자, 이번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세 번째는 광산의 슈바이처입니다. 광산의 슈바이처. 의원님을 가장 사실 잘 설명해주는 네. 키워드일 텐데요. 처음 좀 의사생활 하셨을 때 고향에서 바로 시작을 하셨나요? 사실 가정의학 전문의를 마치고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광산입니다. 네. 광산의 슈바이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 특별하게 슈바이처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 꺼내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처음에 좀 개원하셨을 때 이 광산에 처음 개원한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저희 그 선거구에서는 도농복합 지역이면서 그 지역에 특별히 산단이 좀 위치해 있는 지역이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고 지역 자체가 그렇게 광주에서 부유한 지역은 아니고 또 사회적인 공동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많이 사셨어요. 특히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또 저소득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적인 좀 지지가 필요한 분들도 많았고, 예, 그래서 의사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죠. 그때 생각해보면 이 이주민들도 계시고 네. 어르신들도 계시고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의학을 처음 전공하게 됐던 것이 마을의 주치의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었고요. 마을의 주치의는 성별, 연령 관계없이 임신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포괄적인 건강을 살피는 그런 주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업한 그 해에 독거 어르신들 좀 주치의가 되고 싶다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삶을 좀 잘 살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를 또 찾아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화적, 심리적 소외를 또 극복하게 하고 건강의 소외도 좀 극복해서 공평한 출발을 좀 도와주자 하는 일들을 함께 했고요. 특히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 산단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어찌 보면 거의 감금 상태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하고 함께 손을 잡고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라는 걸 또 설립을 하셨고 저도 이제 함께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의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저를 뭐 광산의 슈바이처 이런 별명을 불러주셨는데 뭐 가당치 않은 말씀이고 모든 거기 함께 해주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네, 의원님 의사로서 사실은 좀 평탄한 생활을 하실 네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굳이 또 이주민 노동자분들, 어르신분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을 때 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 걸까요? 예, 사실은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또 의과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 그럼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웃의 건강한 삶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의사가 될까, 더 좋은 가정의학과 의사, 또 마을 주치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제가 학생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정치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치로 뛰어드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이 변해야 사회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자라고 생각했고요. 마을에 들어가는 방식이 저는 이제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의사로서 어떤 역할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지만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의 현장에서 저처럼 또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또 광산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부끄럽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아깝지 않은 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키워드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한번 펼쳐볼까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는 네, 니가 가라 가방이. 제가 과방위를 스스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저는 보건복지로 가고 싶다. 영순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 자체도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복지 하고 싶죠. 제가 원내 부대표로 지명되고 임명되면서 이 상임위 선택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임위를 선택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특히 광주가 이제 AI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유치되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지역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정치가 일자리,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이 과방위에서 다루는 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과방위에 속한 부처가 과기부, 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디지털 뉴딜 분야에 있어서 R&D를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테고요.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과방위가 다뤄야 될 영역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과방위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만의 좀 건강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최근에 이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결국은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탈탄소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차를 안 타면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그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되고 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좀 정돈이 됩니다. 더 성실해지고 그런 점이 있고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많이 행복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네. 출근하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정말 이 자전거의 장점을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자전거를 못 탔는데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저도 자전거 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 중에 잠시 짬을 내서 해본 짬짬 토크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용구 의원님이 왜 이렇게 신뢰받는 국회의원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쪽 보좌관님께서 눈치를 좀 주시는데 다음 일정 보내드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경이라고 합니다. 이동빈 의원님은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의료봉사 하신 때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자상한 모습의 외국인 근로자들 치료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에서도 꾸준히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해 봉사해 주로서처럼 국회에서도 이주민 복지 위해 힘써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동빈 의원님 화이팅합니다. 광산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빈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영유아들을 위한 건강 및 위생과 안전 그리고 보육과 교육을 위해 매일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이용빈 의원님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용빈아 반갑다. 안녕하세요. 저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어서요. 참석하기 위해서 복도를 지나서 토론회 준비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국회인데요. 저도 국회에 처음 왔을 때 미로를 걷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한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어딘지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은미 의원님 오셨네요.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이용빈 의원님은 그동안에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에서도 공공항 문제 등을 비롯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강주 변화를 위해서 저도 이용빈 의원님이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은미 의원님하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요. 공공항 이전 관련한 문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의당하고 민주당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용빈 의원이 참석한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과 함께 주최한 섬데이터 댐 구축 토론회입니다. 이제는 포용적 혁신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국민이 살든 그 국민의 처지에 차별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정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섬에 대해서 데이터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주최한 이번 토론회. 토론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주의 깊게 경청하고 꼼꼼히 메모하는 이용빈 의원. 때때론 하루에도 몇 번씩 참석해야 하는 토론회. 이용빈 의원에겐 단순한 의전용 얼굴 알리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토론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지 어떤 의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필요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해서 국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용빈 의원님을 국회 24시가 응원합니다. 이용빈 의원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격언의 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정치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그가 하는 말과 수사보다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그의 행동이 곧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용빈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용빈 의원님 일정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24 문답 레이더 시간입니다. 네. 의원님 본격적인 의정 활동 시작하신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으셨잖아요. 네.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올해 좀 꼭 짚어봐야 할 광주 지역에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의 아주 중요한 현안이면서 저희 광산 갑 지역에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드시 해내야 되고요. 광주의 미래 발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국회의원 8명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국회의원까지 10사람의 국회의원이 한마음이 돼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꼭 해결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또 저도 1호 법안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광주형 일자리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첫 삽을 떴고 특히 글로벌 모터스가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시켜야 되고
특히 송정역이 광주광역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작습니다. 송정역 증축 문제 꼭 해결을 해내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문제가 계속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요. 시민에게 어등산을 좀 돌려드리는 제대로 된 개발 해내겠습니다. 특히 제가 황룡강 르네상스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 뉴딜의 문제, 광산에서 그린 뉴딜과 스마트 시티 함께 엮어서 일자리 문제, 경제 위기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잘 담아내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원님 사무실을 들어오다 보니까요, 방번호가 네. 527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좀 뜻깊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제가 광주의 국회의원으로서 선거 기간 내내 광주다운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고요. 80년 5.18의 그 정신을 살리는 정치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5.18 40주년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5.18은 잘 알고 계시지만 5월 27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광주 시민들은 5월 27일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거든요. 당시에 계엄군들이 시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 구도청에 들어설 때 최후의 순간까지 항전하고 지금 죽을지라도 그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시민군들의 각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윤상원 열사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네, 좀 계속해서 연결되는 질문일 텐데 18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난항을 겪었던 5.18 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공법단체라는 것은 국가가 이 5.18 유공자들 그리고 유가족들 또 부상자들에게 어찌 보면은 명예를 제대로 회복시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왔다는 것에 이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하고요. 80년 5월에 그 현장에 곁에 있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공법단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내는 것이 당시에 이렇게 쓰러져 가셨던 시민군들의 넋을 제대로 의무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무엇보다도 이 5.18 관련 3단체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안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또 이미 2021년도 예산정책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좀 주요 핵심 사업들 소개해 주시죠. 네,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AI 클러스터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광주는 늘 좀 소외받아 왔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송정역의 문제도 광주광역시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시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사가 이렇게 왜소한 데는 없거든요. 특히 지금 한 3만여 명이 출입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주차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요. 특히 송정역 역세권이 지금 대단히 여전히 발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주민들은 굉장히 좀 아픔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송정역 증축 포함해가지고 송정역세권의 재개발 꼭 해내야 되는데요. 그게 관련된 예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럼 이렇게 핵심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사실 하기는 어렵고요. 자치단체장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야 될 테고요. 무엇보다도 광주와 전남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토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이 잘 관철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봅니다. 네, 정말 이런 핵심 현안들 잘 좀 해결이 되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바라는 현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고용 감축, 부채 증가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인들에게는 피부에 닿지 않는 게 현실이며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도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힘듭니다.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국가 자금이 끊기어 성장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미용업계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 좀 많은 보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연산동 메론 재배 지역이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농수로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용빈 의원님,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듯이 국회에서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우산동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닳아져가지고 미끄러서 공을 못 찍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부탁하려는데 내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카메라 오니 내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꼭 부탁합니다. 이용빈 의원님 정말 부탁합니다. 서울 가서 잘하시라 믿고 이용빈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좀 변경이 되신 건데 국회의원 선택하신 거 후회 안 하십니까? 사실은 의사로서 그 환자들을 하루 종일 진료할 때 제 앞에 매번 새롭게 오시는 환자분들 만날 때 어찌 보면 좀 많이 긴장하고 또 혹시 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까, 혹시 제가 실수해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사실은 걱정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문제였다면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전체의 문제들을 혹시 저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살 이용빈과 함께 약속했던 이제 대한민국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 더 좋은 세상, 또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리고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국회의원으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흐트러짐 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하루가 사실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이 의원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의원님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깜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백 투 더 퓨처입니다. 의원님 가방 좀 한번 주시죠. 아니, 가방 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오늘 좀 출근할 때 메고 오신 건데 어떤 것들 있는지 한번 꺼내봐도 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 때 가져오신 가방 맞으시죠? 먼저 지갑을 하나 꺼내주셨고 또 뭐가 있나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굉장히 두꺼운 책.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책을 2권 갖고 다니시고 또 이번에는 또 사과 패드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책이 2권이나 있어요. 스마트 시티와 또 이낙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가요? 2권 다 선물 받은 책입니다. 사실은 뭐 책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 스마트 시티 이든이라는 책은요, 저희가 이제 그 광산 갑 지역을 황룡강 르네상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그린 스마트 도시로 좀 만들어 가겠다. 그린 뉴딜의 모델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책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읽고 있고요. 네. 이 어록으로 본 이낙연이라는 책은 현재 의원이시죠.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평소에 책 말고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좀 자주 보실까요? 글쎄요, 요즘은 뭐 TV 볼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나 TV를 보게 된다면은 뉴스 시간을 주로 시청을 많이 뉴스를 하죠. 보시는군요.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이 이제 지갑과 패드가 있는데요. 이 지갑은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뭐 복이 쑥쑥 들어오라고 선물해 주셨는데 요즘은 지갑 들고 다니기가 좀 쉽지 않아서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오늘 지갑이 상당히 좀 손때가 묻어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된 지갑인가요? 글쎄요, 한 10여 년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이제 지갑에 꼭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이 장기 기증 약속하는. 네네. 또. 혹시 이제 지갑 들고 다니다가 저한테 사고가 나면 이 카드를 보고 제가 장기 조직 기증을 했다는 거 알게 하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장기 조직 기증에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좀 부탁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간 기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패드는 사실은 가방에 담기 적절한 그런 사이즈의 컴퓨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터넷을 언제든지 열어보고 그 데이터들을 제 의정 활동에 좀 활용하기 쉬운 그런 도구다고 생각해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용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있죠. KTX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또 차로 이동하는 시간, 그때 짬을 내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도 패드로 일을 하시고 또 화상회의도 하시고 정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분들과는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워낙 바빠서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영상편지 한번 가시죠. 아,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카메라 보시고. 네. 사랑하는 우리 베레사, 그리고 영록이, 하린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네. 평소에 늘 내가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지? 특히 베레사 항상 늘 내 곁에서 평생 함께 지지해주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런데도 내가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했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 늘 당신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길 바라고 생일이 또 혹시 생일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든든하게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해. 네, 애정이 묻어나는 편지 정말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이 가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참 고마움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영상 편지 말고 노래 선물 좀 짧게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노래 선물, 자 박수 쳐주시죠. 이야. 20년 동안 지역에서 저 하나만 보시고 함께 해오셨던 우리 동네 어머님, 아버님들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야. 내가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네, 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이제 4년 뒤에 어떤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으신지 제가 여기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어떤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은지 자, 한마디 적을까요? 네, 적어주시고 네네. 또 사인도 마지막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멋지세요. 써주셨는데요. 한번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생명과 평화의 정치를 결코 잊지 않고 이루어진 정치인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아침과 살주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용빈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24시, 우리 정치와 민생의 발전을 내다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파이팅 외치고 국회 24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준비되셨죠? 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큰 일꾼 이용빈 의원 파이팅!